네, 이번 시간에는 FAT 1급 제45회 최신 기출문제의 부가가치세 문제, 부가가치세 문제는 모두 24점으로 배점이 되어 있고요. 부가가치세 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341쪽 부가가치세 문제 펴주시고요.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지리산 생수의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거래 자료를 입력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시오 라고 했고요. 1번 과세매출 자료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과세매출이다 그러면 유형으로는 51번을 가리키는 거죠. 과세매출 하면은 51번이 아니고 실수. 몇 번이죠? 11번. 네. 11번. 11번 유형을 가리키는 말이죠. 자, 밑에 자료 설명과 평가 문제 보겠습니다. 상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거래명세서이다. 4월 1일에 계약금을 받았으며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은 이번 달 말일에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랬어요. 자, 4월 1일 날 계약금을 얼마 받았는지 조회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번 달 말일에 받기로 한 것은 외상 매출금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정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실 때 분계 유형을 3번 혼합 분계로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평가 문제. 거래 명세서에 의해서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이거 할 때 유형은 11번, 분계는 혼합 분계 하시면 되겠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를 통하여 발급 및 전송하시오라는 문제. 여러분들 잘 하실 수 있죠? 자, 그러면 4월 1일 날 일반전표 조회를 통해서 여기 거래처 수하요통의 계약금, 즉 선수금이 얼마인가를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일반전표 입력 열어볼까요? 자, 일반전표 입력 열어주셨으면은 날짜를 4월 1일로 입력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선수금, 수하요통. 그래서 수하요통으로부터 선수금 부채 처리했죠? 53만원 입금된 것을 확인했으니까요. 시험지에다가 53만원을 딱 메모해 두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인 매출 전표로 갑니다. 메인 매출 전표 가셔가지고 이 거래명세서의 거래 일자인 2022년 4월 12일 날짜를 입력합니다. 자, 연도는 이미 고정적으로 입력이 되어 있으니까 월과 일만 입력하시면 돼요. 4, 12 하면 되겠죠. 4월 12일. 자, 유형에 가셔서 매출 과세 11번입니다. 자, 품명은요 복수거래를 이용해야 돼요. 일반과 고급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단에 있는 복수거래 단추 누르신 다음에 일반 생수 엔터, 수량 2,500개 엔터, 단가 1,000원 엔터, 엔터를 계속 쳐서 줄 바꾼 다음에 고급 생수 엔터, 2 플러스 엔터, 1,400원 엔터. 이렇게 두 줄로 품명과 수량 단가를 정확히 입력하신 다음에 아래에서 확인이라는 요 단추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네, 일반 생수 외라는 품명이 들어가고 합계금액에 583만원 나타났는데 이 합계금액 복수거래를 입력하시고 나서는 이 합계금액이 자료와 같은지를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합계금액이 어떤 자료하고 같은가를 봐야 되느냐 하면은 이 금액과 같은가를 봐줘야 돼요. 이 합계금액 583만원 이것과 같은가를 보신다. 네, 어때요? 여러분 583만원 같습니까? 네. 자, 이제 거래처 코드 클릭하시고 코드 입력하겠습니다. 수하 유통이니까 수하 입력하시고 엔터.
수화요 통해서 엔터 하시면 되고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빌 365 시스템에서 발급할 때에는 이 전자세금란을 비워둬야 됩니다. 그래서 0번 입력해 주시면 비우면서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분계는 혼합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밑에 메시지를 보시면 혼합은 3번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를 3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혼합 분계하시면 대변만 입력이 끝났습니다. 부가세 수금 53만원, 그리고 상품 매출, 이 공급가액이 수익 발생이죠. 네, 530만원 이렇게 대변 항목 완료됐고요. 자, 차변을 2개로 입력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 번째 줄 클릭하셔서 3번 차변에 선수금 부채 감소시킵니다. 259번이죠. 코드가. 아까 53만원 메모하신 거 있죠? 자, 선수금 53만원 부채 감소 입력하시고, 자, 엔터 치면 줄이 바뀝니다. 3번 차변에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다 이거예요. 나머지 외상은 외상 매출금이죠. 그래서 외상 매출금 코드로 108번입니다. 외상 매출금 나머지 금액은 여기 차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차변이 부족할 때는 마이너스로 항상 표시가 돼요. 그래서 차변에 마이너스 530만원, 이 말은 530만원이 차변이 부족하다. 자, 그래서 5300 플러스가 530만원이죠. 요게 외상 매출금이다. 자, 탭키 누르셔가지고 거래처 다 맞는지 확인하시고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일치하는가 확인하시는 거 필요하죠. 이렇게 해서 메인 매출 전표를 여러분이 입력을 정확히 하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정확히 됐으면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됩니까? 평가 문제 2번에 있었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를 통하여 발급 전송하는 일이 있죠. 그래서 회계 누르셔가지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여기에 있었죠. 네, 여기 클릭합니다. 자, 클릭하셔가지고 기간은 우리가 전표 입력한 4월 12일을 입력합니다. 4월 12일부터 4월 12일 이렇게 입력하죠. 네. 자, 엔터 3번을 치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와 같이 미전송된 거 체크가 됩니다. 자, 앞에 체크박스 체크해 주신 다음에 상단에 있는 전자발행이라는 단추 눌러야 돼요. 상단에 있는 전자발행 눌러주십니다. 그러면 로그인 창이 나오잖아요.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 눌러주시면 로그인 된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그러면서 전자세금계산서 한 건을 발행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요대로 발행하면 돼요. 요대로. 그래서 여기 밑에 발행 단추 눌러줍니다. 그러면 세금계산서 발행 요건 총 한 건 중 한 건의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습니다. 이렇게 안내가 나오죠. 확인 눌러서 닫아주시고 한 번 더 가야 될 곳이 있죠. 여기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클릭합니다. 자,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클릭하면 웹사이트 창이 나오는데 로그인 단추 가운데에서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세금계산서 리스트 왼쪽에 보이시는데 미전송이라는 요 항목을 체크한 다음에 밑에 매출 조회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국세청의 미전송인 4월 12일 작성일자인 세금계산서를 찾아주죠. 네, 지금 보이고 있죠. 그러면 요 상단에 있는 발행 눌러주면 이것은 국세청으로 발행하는 것이다 이거죠. 네, 발행 눌러주시면 발행이 완료되었습니다. 검색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해서 확인 안내 눌러주시면 국세청으로 발행되었다. 이거는 국세청에 전송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요 창을 닫아버리고요.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창도 닫아주시고 메인 매출 전표에 와서 상단에 조회 눌러보시면 조금 전에 비워두었던 이 전자세금란에
전자 발행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됩니다. 네, 평가 문제 2번은요. 이처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과 내역 관리를 이처럼 하라는 얘기입니다. 잘 따라 하셨습니까? 잘 되었고요. 자,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부가가치세 문제 보겠는데요. 매입거래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료 설명을 보시면 주식회사 건강생수에서 상품 가로 열고 시원생수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을 구입하고 대금을 결제한 후에 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이다.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이런 얘기죠. 건강생수라는 거래처에서 우리가 시원생수라는 것을 구입했다 이거예요. 상품으로. 자, 그러면 카드로 매입한 과세 매입을 우리는 57번 유형으로 입력을 하면 됩니다. 유형이 57번 유형이 되겠습니다. 카드 과세 매입. 매입세 공제 가능하죠? 상품을 매입한 부가세니까. 자, 그래서 57번 유형이 되겠고요. 여기 거래 일시 4월 16일로 메인 매출 전표 날짜 입력합시다. 4월 16일. 자, 유형은 57번 카드과세 매입이고요. 카드과세 매입 57을 선택하면은 신용카드사 어디냐라는 안내창이 뜨지요. 자, 물음표 단추 눌러서 카드 영수증을 보게 되면은 삼성카드였죠. 그래서 메뉴에 삼성카드 확인. 분명히 시원생수라고 해도 되고 그냥 상품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공급가액에는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거래는요. 공급가액에다가 합계금액을 입력해야 공급가액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합계금액 여기다가 440만원 넣어야 돼요. 공급가액란에다가 4400 플러스 엔터 쳐보세요. 400만원이 나타나죠. 공급가액에. 환경 설정이 그렇게 되어 있었죠. 자, 거래처명은요. 건강생수에서 구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코드가 건강생수가 되겠습니다. 2600 건강생수가 되겠고. 자, 전자세금계산서는 신용카드니까 방향키로 그냥 지나가세요. 자, 분계는 카드로 결제했으니까 4번 한번 눌러볼까요? 카드 분계했더니 미지급금이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우리는 이게 상품이기 때문에 미지급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카드 분계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혼합 분계로 해도 되고 외상 분계로 해도 되는데요. 그럼 외상 분계 한번 써보겠습니다. 2번 외상 분계 했더니 외상 매입금 건강생수. 외상 매입금이 건강생수가 아니라 우리 삼성카드로 여기 거래처 바꿔줘야 돼요. 건강생수에는 카드 결제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440만원을 삼성카드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상매입금의 거래처는 여기서 삼성카드로 코드 체인지가 필요합니다. 자, 매입세액은 부가세 대급금 맞았고요. 시원생수는 상품이니까 차변의 상품 자산 증가 400만원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매입거래에서 말이죠. 카드 분계를 하게 되면은 미지급금으로 분계가 일어나는구나. 아, 그러니까 상품 매입은 외상 분계로 한 다음에 거래처를 카드사로 바꾸는 식으로 분계를 선택하면 되겠구나. 요거 알아두시고 뭐 혼합으로 해가지고 요대로 맞춰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도. 네, 아래 분계 내용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잘 따라 하셨죠? 네, 설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가 빨라가지고 여러분이 못 따라온다든가 하면은 그때 좀 천천히 해달라고 주문하시면 제가 쉬었다 가고 천천히 할 수 있고요.
또 질문도 역시 바로바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질문하시는 것도 관계없습니다. 다음은 부가가치세 문제 세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매출거래 3점. 자, 전자세금계산서로 매출을 했네요. 상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대금 중 일부는 현금으로 받고 잔액은 다음 달에 받기로 했습니다. 혼합분계 역시 하면 되겠죠. 평가 문제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할 것. 그러니까 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하는 건 여기선 생략인 거죠. 자, 그러면은 날짜를 보겠습니다. 5월 22일입니다.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 날짜를 월을 바꾸셔야 돼요. 5월 그리고 22일로 고치시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매출은 11번 과세매출로 해야 됩니다. 유형을 11번. 품명에 일반 생수 입력하시고, 수량은 2700, 단가는 1 플러스 1000원이죠. 공급가액 270에 합계금액 297만원 맞습니다. 거래처는 기원마트가 거래처입니다. 기원마트.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평가 문제에서 지시가 있었죠. 그래서 1번 전자입력 해줍니다. 자, 분계는 일부는 현금, 일부는 다음 달에 받기로 했으니까 혼합으로 해야죠. 3번 혼합해 주시고요. 자, 부가세 수금 27만원, 상품 매출 270만원 맞았습니다. 자, 세 번째 줄로 내려와서 그 세금계산서에 현금 받은 금액 27만원 기록되어 있는 거 눈에 보이시죠? 네, 그래서 차변에 101번 27만원 101번이 현금이에요. 또 차변에 나머지는 외상을 했죠. 108번 외상 매출금, 나머지가 270만원입니다. 2700 플러스 마지막에 탭키 누르셔가지고 여기 거래처 수정할 곳은 없는지, 그리고 차변과 대변이 일치하는지 마지막에 꼭 확인하시고 다음으로 진행하셔야 된다. 네, 그러면 여러분 부가가치세 문제 3번까지 잘 수행이 되신 거죠?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4번. 자, 4번은 증빙이 세금자가 없는 계산서죠. 빨강색 계산서니까 매출이겠죠. 그러면 유형이 13번 유형입니다. 면세 매출이라는 유형이 13번이죠. 면세 매출. 자, 밑에 자료 설명과 평가 문제 보셔야 되는데, 면세 상품을 판매하고 대금은 하나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받았습니다. 본 거래에 하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한다고 가정합니다. 평가 문제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하세요.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자, 6월 5일날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해야 됩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 날짜를요 6월 5일로 바꿔주시고, 자, 계산서 발급하는 매출은 13번입니다. 무조건 13번 면세 매출로 코드 입력하시고, 유형 코드. 자, 품명에다가 거기 계산서에 있는 건강정보책자 이거 그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건강정보책자. 네. 자, 수량 단가 그대로 입력합니다. 60개 단가 만원. 그러면 60만원 공급가액 되겠고, 자, 거래처 코드는 거기에 공급받는 자에 정연식품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정연식품. 자, 전자계산서도 전자세금란을
1번 전자입력으로 합니다. 전자계산서도 전자입력이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이랬죠. 그래서 전자입력해 주시고 분계 하나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받았다. 아까 자료 설명 우리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혼합으로 분계를 해주셔야 돼요. 분계는 3번. 그러면 대변의 상품 매출 수익 발생이 60만 원이고요. 차변을 보통예금으로 입력해 줍니다. 3번 차변, 103번 보통예금. 금액은 60만 원. 자, 탭키 눌러가지고 탭키 눌러서 보통예금은 여기 거래처를 은행으로 꼭 수정하는 거 그거 잘 챙기세요. 그래서 여기 보통예금 하나은행 보통예금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거래처 코드는 하나가 된다 이겁니다. 하나은행 보통 98009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입력하시면 자, 다음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요? 5번째 문제입니다. 매입거래 4점짜리 되겠습니다. 매입거래 4점. 자, 전자세금계산서 매입이고요. 품목에 보니까 벽걸이형 시계인데 내용을 보시죠. 영업부서에서 사용할 시계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네요. 네,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하고 비용으로 처리하세요 이랬어요. 시계를 자산으로 처리하지 마세요 하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무실에 거는 시계 비용 처리한다 그러면 여러분 적당한 계정 과목 한번 떠올려 볼까요? 소모품비. 네, 소모품비 적당하죠? 네네. 그래서 사무실에 거는 시계를 비용으로 처리하라 그러면 소모품비 처리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죠. 소모품으로 쓰는 시계를 사무실에서 사용할 시계를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세금계산서. 자,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매입세금계산서 유형은 51번 과세매입이죠. 51번 과세매입 유형으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날짜. 자, 2022년 6월 21일로 입력하세요. 날짜를 6월 21일로 바꾸세요. 그리고 유형은 51번이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품명에 벽걸이형 시계 이렇게 입력하시고 수량은 1개, 단가 10만원 이렇게 입력합니다. 거래처는 여기서는 공급자가 거래처이죠. 한밭 시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았으므로 여기 1번 전자입력해 주어야 되고요. 분계는 세금계산서의 하단을 봐야 되겠네요. 외상미수금란에 찍혀 있죠. 자, 그러면 여기는 외상거래이냐? 소모품을 우리가 구입한 것은 외상매입금이 될 수가 없고 미지급금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상분계하지 마시고 혼합으로 분계하세요. 3번 혼합. 자, 혼합으로 하셨으면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10,000원은 그대로 두지만 상품을 소모품비로 비용 처리해야죠. 소모품비 830번으로 개정 과목 바꿔줘야 되고요. 밑으로 내려와서 대변을 미지급금 부채 처리합니다. 외상으로 구입한 시계 미지급금이 돼야 되겠죠. 253번이고요. 금액은 11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탭키 누르셔가지고 미지급금의 거래처가 한밭시계 제대로 되어 있는가 보시고 차변 대변 합계 일치하는가
역시 확인이 필요하다. 51번 과세 매입 유형의 문제였습니다. 5번 문제는 매입 매출 전표에서는 유형 선택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유형 선택을 잘못하게 되면은 그 문제는 거의 뭐 점수를 못 얻는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밑에 분계도 틀리게 돼 있어요. 유형 선택이 잘못되면. 자, 다음은 6번째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매입거래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자세금계산서 매입이었네요. 복사기라고 분명히 되어 있고,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강남도서관에 기증할 목적에 복사기를 구입했다. 그러면 이건 기부금이 됩니다. 기부금. 기증한다는 건 기부한 것이죠. 그래서 기부할 목적으로 복사기를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현금 분개해 주시면 되겠고, 평가 문제는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을 하세요. 그랬습니다. 자, 이거 유형이 매우 중요해요. 유형이 매우 중요한데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 37만원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조아름 씨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매입세 공제 가능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불가능? 예. 공제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느냐? 기부금이기 때문에. 기부금이라는 것은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에요. 사업과 무관한 지출. 사업과 무관한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므로 이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 세금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는 54번 불공유형으로 이걸 입력을 해주어야 이게 맞게 돌아갑니다. 54번 불공유형이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입력해 보겠습니다. 6월 25일 날 날짜 고치시고, 유형은 54 불공. 여기서 이제 불공제 사유를 선택할 때 접대비 같은 경우는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이라는 유형이 9번에 있습니다만은 기부금 관련 유형이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세 번째 있는 2번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이걸로 선택하면 됩니다.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선택하시고, 자, 품명에다가 복사기 세금계산서에 있는 내용대로 쓰는 거예요. 수량 1, 단가 370만원, 거래처 프린트 세상,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았으므로 전자세금은 1번. 분계를 보게 되면은요, 현금으로 했죠. 결제를. 거기 세금계산서 밑에 보면 현금란에 있죠. 그래서 현금 분계하셔도 됩니다. 자, 1번. 그러면 출금전표로 대변에 현금 찍혔고 차변에 상품이 아니라 기부금, 개정과목만 기부금으로 고칩니다. 933번이죠. 기부금 코드. 그래서 이 기부금에 요 공급가액 부가세가 모두 더해져서 전부 기부금 처리가 되죠. 공제받지 못하기 때문에. 네. 자, 이렇게 해서 이 6번 문제는요, 여러분이 불공유형으로 여러분이 유형을 선택했다면, 그리고 개정 과목을 기부금으로만 고쳐줬다면 별 문제 없겠죠. 네. 기부금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이라는 거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마무리가 되셨나요? 그러면 또 부가가치세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7번째 이 문제가 되겠는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한 회계 처리 내용을 보겠습니다.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를 참고하여 3월 31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3월 31일에는 이제 그 부가가치세 정리분계를 했을 것이고, 납부는 다음 달 25일 날 하는 거니까 4월 25일 날 회계 처리를 해야 되겠죠. 네, 단 납부할 세액은 미지급 세금, 환급받을 세액은 미수금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거래처 코드, 세무서 거래처 코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말이죠. 회계 처리 날짜를 4월 25일 날 납부한 것이 아니라, 예, 정리분계군요. 3월 31일 정리분계. 네, 그래서 3월 31일로 전표 입력하는 게 맞습니다. 나는 세금을 납부했다고 해서 4월 25일 납부금액에 대한 것을 회계 처리하라는 걸로 알았어요. 예,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대한 회계 처리. 과거에는 이거 정리분계를 해라 이런 스타일로 문제를 냈는데, 자, 그러면 3월 31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해야 됩니다. 자, 다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가셔가지고 여기 있죠? 날짜를 3월 31일로 고칩니다. 1월 1일부터, 제가 왜 이러죠? 1월 1일부터 3월 31일로 조회합니다. 그리고 신고 구분은 정기신고에서 엔터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저장된 데이터 불러옵니다. 백데이터를 저장을 해두고 출제한 거예요.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고요. 예, 마감된 거 우리가 지금 열려 있고,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여기 매출세액, 여기 매입세액, 여기 차감세액, 이걸 갖다가 일반 전표에 딱 입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도 제가 질문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누구한테 한번 이걸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 문제 아주 잘 나오니까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조용난 씨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조용난 씨. 자, 여기 매출세액이고 우리 일반 전표에 입력할 때 계정 과목 뭘로 해야 되죠? 부가세. 예. 매출. 부가세. 예수금? 예, 예수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매입세액은 우리가 계정 과목을 뭘로 입력해야 되죠? 부가세. 대급금? 대급금. 그 다음에 여기 차감세가 양수예요. 납부할 세액이라는 얘기입니다. 양수는 뭘로 입력하죠? 납부할 세액. 문제에서 알려줬어요. 미지급 세금? 네, 납부할 세액은 미지급 세금입니다. 네, 이렇게 정의해서 여러분이 정리가 되면은 할 수 있는 거죠. 자, 입력하겠습니다. 자, 매출세 마우스로 클릭하시고 컨트롤 C 한 다음에 일반 전표 3월 31일로 입력합니다. 일반 전표 창을 바꿔서 3월 31일. 3번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정리할 때는 부가세 예수금 차변에다 정리하시라 그랬어요. 우리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할 때는 부가세 예수금이 전부 부채 증가로서 대변으로 갑니다. 이렇게 정리할 때는 반대쪽 차변에다 정리해 줘야 돼요. 부가세 예수금 엔터 쳐가지고 컨트롤 V 1187만원 입력됐네요. 자, 엔터 줄 바꿔서 이번에는 대변에 부가에서 부가세 대급금 엔터 해가지고 대변에다 갖다 놓고
조금 전에 열었던 부가세 신고서 탭을 클릭하고 여기 매입세 마우스로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C 일반 전표에 와가지고 대변 클릭하고 컨트롤 V 1049만 3천원 입력됐습니다. 자, 세 번째 줄로 내려와서 이제 대변의 미지급세금 미지로 검색해서 미지급세금 261 여기에 거래처 코드를 넣으라는 얘기예요. 자, 세무로 검색을 해보면 역삼 세무서만 하나 있기 때문에 3100번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역삼 세무서 3100번이죠. 자, 엔터 치셔가지고 밑에 차액 요 금액이 똑같겠죠. 137만 7천원 엔터. 자, 부가세 신고서에 가서 보면 차감세 여기 1377000 맞지 않습니까? 네, 부가세 신고서를 참고해 가지고 일반 전표에다가 이렇게 정리해라 하는 문제가 지금 바로 7번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잘 정리되셨습니까? 네. 아주 자주 나옵니다. 이런 문제. 그래서 완벽하게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4번 결산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45회 기출문제에서 결산 문제 1번과 2번이 있는데 1번은 어떤 문제인지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참고로 주식회사 지리산 생수의 결산을 수행하시오. 제시된 자료 이외의 자료는 없다고 가정하고 이것만 결산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료 설명.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하면은 이자 비용이죠. 여러분, 차입금에 대한 이자 하면 계정 과목이 뭔가를 탁 떠올려야 돼요. 아, 이자 비용. 그러니까 이자에는 이자 비용과 이자 수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입금에 대한 이자다. 그러면 이자 비용이요. 대여금에 대한 이자다. 그러면 이자 수익이 되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대두되고 있는 이자가 계정 과목이 이자 비용인가, 이자 수익인가 분명히 하시고, 이건 차입금에 대한 이자니까 이자 비용이다 이겁니다. 이것 중 미지급분 60만 원을 계상하였다. 계상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비용을 발생시켜라 이거예요. 비용 발생 차변이죠. 차변이 이자 비용, 대변이 미지급 비용이 됩니다. 12월 31일 일반 전표에다가 차변의 이자 비용, 대변의 미지급 비용 분계를 하시면 돼요. 비용 발생, 네. 비용 발생 분계가 이렇게 되죠. 차변의 비용 계정 과목, 대변은 미지급 비용입니다. 그래서 차변의 비용 발생, 대변은 부채 증가. 이건 부채죠. 자, 입력합시다. 12월 31일 일반 전표에 입력해 주세요. 차변의 이자 비용 931번 엔터 쭉 가서 차변에다 60만원, 대변에 미지급 비용 부채죠. 60만원. 그래서 기간 경과분에 대한 비용을 발생시키는 분계, 비용의 발생 분계가 되겠습니다. 자, 결산 문제로서 비용과 수익의 발생이나 이연에 관한 문제들 뭐 안 빠지고 나오는죠. 안 빠지고.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결산자료 입력에 의한 자동 결산 문제 4점. 자료 설명. 매출채권 받으러움에 대하여 1%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다. 수동결산 또는 자동결산 메뉴를 이용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자동 결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받으러움의 1% 설정하려면은 시산표를 먼저 조회해야 되죠. 자, 시산표 조회해 보세요. 합계 잔액 시산표를 말합니다. 결산일로 입력하세요. 12월 31일로 날짜를 입력하시고 계정 과목에서 당좌 자산에 있는 받으러움 확인해 보시면 잔액은 7,710만원, 대손 충당금의 잔액은 5만원 이렇게 있습니다. 대손 충당금의 설정은 언제나 보충법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잔액의 1%를 구한 다음에 요 대손 충당금 5만원을 차감한 금액만 추가 설정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계산기를 가지고 해도 되고요. 요거 1%는 동그라미 2개를 지우면 되잖아요. 어떻게 하느냐? 77 1 0 0 0이 된다 이겁니다. 7,700만원에서 뒤에 0을 2개 지우시면 771 000 동그라미 3개만 남죠. 77만 1,000원에서 마이너스 5만원을 빼줘라 이거예요. 그러면 추가 설정할 받으러움의 대손 충당금은 72만 1,000원. 이걸 시험지에다 살짝 메모해 놓고 결산자료 입력을 꺼냅니다. 계산기로 계산한 72만 1,000원을 시험지에다가 쓱 메모해 놓고서 결산자료 입력을 꺼내죠. 그래서 결산자료 입력 어디에 있어요?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여기에 있죠? 결산자료 입력 여기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1월부터 12월로 입력합니다. 그리고 밑에서 확인 누릅니다. 그런 다음에 대손 충당금은 저기 밑에 대손 상각이라는欄이 있고요. 거기에 받으러움 쪽에 아까 메모한 숫자를 입력합니다. 72만 1,000원. 72만 1,000원. 여기다 입력해 주는 거예요. 받으러움 쪽에다. 여기 대손 상각에 받으러움. 그리고 여기 상단에 있는 전표 추가 눌러주시면 차변의 대손 상각비, 대변의 대손 충당금이라는 분계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전표 추가 이해 확인. 그리고 닫고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 와가지고 조회를 눌러보시면 여기 이런 분계가 넘어와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차변에 835 대손 상각비 비용 발생 72만 1,000원, 대변에 111번 대손 충당금 72만 1,000원, 72만 1,000원만큼만 추가 설정하는 분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산표에 가서 대손 받으러움의 잔액의 1%에서 대손 충당금 잔액을 빼주고 받으러움 바로 밑에 있는 대손 충당금 잔액 빼야 됩니다. 외상 매출금의 대손 충당금 잔액을 빼면 안 돼요. 빼주고 그 금액을 산출해 가지고 우리가 결산자료 입력에 해당 칸에다 입력한 다음에 전표 추가 누르면 이 분계가 만들어지고요. 여러분이 수동으로 그냥 하고 싶으면 이걸 그대로 그냥 일반 전표에 바로 입력을 해도 반영이 됩니다. 시험에. 그래서 835 대손 상각비 72만 1,000원, 111번 대손 충당금 72만 1,000원 이 분계를 그냥 일반 전표에 직접 조금 전에 요 1번 전표 입력하듯이 이것도 직접 입력해도 괜찮다. 왜냐하면은 문제에서 수동 결산 또는 자동 결산해라 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자동 결산하는 걸 추천드려요.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회계정보 분석 문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지리산생수의 입력자료 및 회계정보를 조회하여 답안 수록 메뉴에 해당 문제의 답안을 입력하시오. 그래서 여러분 참고로 이 회계정보 분석 두 개가 8점인데요. 가장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저는 이것을 놓치지 말고 어려운 문제 패스해서 이거는 꼭 먼저 하는 게 좋다. 아주 누구나 맞출 수 있어요. 이거.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하라.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는데도 못 맞출 리가 없죠.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열면 됩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열어놓으세요. 랑 열어놔요. 기간은 1월부터 3월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다 1월부터 3월 입력해요.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불러놔옵니다. 자, 문제 계속 봅니다. 1월부터 3월에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한 고정자산 매입세액으로 오른 것은 이랬습니다. 보실 줄 알죠? 자, 매입은 여기에요. 여기 고정자산 매입 여기 있죠? 세금 계산서 수취분 안에 네, 이거잖아요. 그래서 매입세액으로 오른 거 됐으니까 매입세액은 여기입니다. 125만 원이 매입세액이죠. 그래서 답은 2번에 있다. 네. 아주 쉬운 문제. 다음에 두 번째, 손익계산서 조회. 그러면 손익계산서를 열면 돼요. 자, 손익계산서를 또 열어볼까요? 결산에 있죠? 여기 결산에 손익계산서. 자, 문제를 다시 봅니다. 3월 31일 현재. 그럼 여기다 3월을 입력하면 돼요. 기말상품 재고액이 2,500만 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매출 총이익은 얼마일까요? 자, 3월 때 지금 기말상품 재고액이 1억 7,600인데 이걸 무시하고 여기가 2,500이라고 한다면 이 매출원가는 얼마일까요?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매출원가 공식 알죠? 매출원가는 기초 더하기 매입 빼기 기말이잖아요. 자, 기초 여기 7천만 원 있고 매입 여기 106847000 있고 기말을 이걸로 해가지고 빼서 계산하면 되죠. 계산해 보세요. 각자 한번 해보십시오. 계산기 가지고 계산합니다. 자, 계산했습니다. 매출원가 얼마 나왔는지 누구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계산기로 다 계산하셨죠? 네. 최승현 씨 얼마 나오던가요? 매출원가는 151,847,000 이고 예, 네. 맞죠? 네. 매출원가 구하라 그랬으니까 151847 예, 000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기에서 151847,000이 2번에 있단 말이에요. 그 답이 2번인 거예요. 매출총이 네? 매출총이익은 얼마나 되는데 문제가 아, 예, 죄송합니다. 아, 매출 총이익을 구하라는 거군요. 네. 네. 그러면 예, 지금 구한 거는 매출 원가니까요. 매출 원가를 구했으니까 매출액에서 빼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걸 네. 제가 안 했네요. 네. 그러면 80353000 아, 그래요? 네. 네. 여기 매출액 232200000에서 조금 전에 계산한 151847,000을 빼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3번 이게 나오나요? 네. 계산기 잘 이용해 가지고요. 예, 문제를 정확하게 읽어야 됩니다. 저는 지금 매출 원가를 계산하는 걸로 저기 문제를 잘 읽지 못했어요. 근데 보니까 매출 원가 구하는 게 아니라 매출 총이익 구하라고 했어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줘야 돼요. 3번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주 집중해서 잘 해주셨고, 자, 이렇게 해서 45회
최신 기출 문제 실무 수행을 우리가 두 번으로 나눠서 풀이를 해 봤네요.